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벌써 이렇게 6월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2분기 시장도 정말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돌아보면 이번 6월 마지막 주간도 참 변동성이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후로 우리 반도체가 좀 큰 폭으로 움직였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참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이슈와 일정들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또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다이어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우리나라의 금융 불안 수준 예상보다는 더 양호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금융 불안 지수가 안정적인 수준인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우려할 점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 어찌 보면 강력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그룹의 시가총액도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강력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5일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다섯째 날인 2022년 2월 28일에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러한 지금 상황 어떠한 의미로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당국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할 때 공시를 하는데요. 최근에 또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 지분의 일부가 추가 매각됐다라는 공시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AI 시장의 확대,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말 최근 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주가는 정말 고공행진을 해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연산 작업의 핵심인 이 GPU 시장 안에서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4세대 HBM인 HBM3를 사실상 독점 계약해온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기대감이 보여진다라고 할 때마다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만큼이나 기업 가치도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1월 2일 기준으로 시총은 103조 6,675원이었는데 6월 18일 기준으로 1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시가총액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정말 강력한 SK하이닉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HBM 시장 안에서 그 힘은, 그 경쟁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최근 주가 강세 역시나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계속 강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에 대한 포문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러시아의 전면 침공 다섯째 날인 2022년 2월 28일에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이후에 2년 4개월 만인 지난 25일 가입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입 협상이 개시된 것으로 인해서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소 느슨해진 국내 여론을 다시 한번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남은 단계는 가입 협상 진행 과정에서 조세나 사법권, 안보 등을 비롯한 총 35가지 정책 분야에서 제도적인 법적 개혁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법적 개혁은 유럽연합 기준에 충족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단계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단계도 많고 이 만장일치 동의라는 점에서 다소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가 러시아에 점령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럽연합에 합류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소 긴 여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점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단기 금융불안지수를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는 6달 연속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2021년 3분기에 최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도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 경제 실물 경기 회복의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취약정 지수는 민간 신용 레버리지 하락, 그리고 주택 시장의 안정세 이러한 영향으로 장기 평균도 다소 밑도는 수준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의 신용 비율은 90%, 지금 90%를 앞둔 상황인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 그리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이 약화된 부분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지분을 또 매각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7.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6% 아래로 5.99%로 줄인 겁니다. 이 버크셔는 2008년에 처음으로 비아디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지분 총 10%까지 확보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비아디의 주가가 20배 이상 상승한 이후에 지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버크셔의 지분 매각이 시작된 지 첫 2달 만에 비아디의 주가는 첫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매각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약 30%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자리를 차지했었는데요. 이번 1분기에 이러한 주가 하락 상황이 겹쳐지면서 다시 1위 자리는 빼앗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에서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비아디에는 쉽지 않은 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전반적인 상황, 이 비아디의 전망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월요일 우리 6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수출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섹터들이 중심으로 실적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보여줬는데요. 지난 5월 수출도 전년 대비 11.5% 상승한 흐름을 보인 만큼 6월 성적은 어떨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 지수는 48.7로 2달 연속 하락해서 위축 국면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의 5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4월에는 805만 9천 명으로 예상치 대비 감소해서 최근 6개월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호주에서는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통화정책 결정은 8월 6일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8월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3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아주 중요한 일정이죠. 그 같은 날 6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됩니다.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보여갈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드디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벌이고 있는 경쟁, SK하이닉스와의 HBM 시장 안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특히나 이 HBM 5세대 납품 시작을 약속한 분기, 2분기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품질 테스트 측면에서 잡음이 계속해서 들려왔던 만큼 2분기에 이 HBM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녹아들었을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4일에 총선을 치릅니다. 영국에서도 제1야당인 노동당이 집권당인 보수당을 크게 누를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이 보수당의 도박 파문까지 좀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한 이후에 그 다음 날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발표에서 27.2만 명으로 반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신규 고용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증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정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일정들을 소화하며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다음 주에도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하시면 더 든든한 투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